지금거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9화에서는 희주와 사원이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면들로 가득했는데요. 주변에는 온통 적대감으로 가득한 사람만 있을 뿐 진정한 내 편은 사원과 희주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온전한 가족은 서로뿐이었던 것이죠. 희주는 밤새 연락이 닿지 않는 사원으로 인해 결국 심규진과 백의용을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냉랭한 반응뿐이었죠. 희주 협박에 마지못해 사고 접수만 알아볼 뿐 더 이상의 걱정도 추가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희주는 그들 속에서 외롭게 자랐을 사원 생각에 마음이 저려오는데요. 비서 또한 사원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다고 얘기하죠. 그들 집에서 사는 동안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단 한 번 웃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서 또한 그런 사원이 늘 마음이 쓰였던 것이죠. 사원이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것도 늘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한 번도 행복한 삶을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원은 9화에서 드디어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을 지금까지 협박해온 사람이 진짜 사원이라는 걸 모두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저질러온 많은 범죄들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원은 상우에게 어떻게든 정진석을 살려야 한다며 그가 보육원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우 또한 미스테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호화별장 주인이 정진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정진석이 바로 주한낚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정상훈이었는데요. 그런데 호화별장을 그에게 넘겨주면서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진석으로 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에서는 진짜 사원이 죽인 아이들을 백장호가 호수해버리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정진석이 아이들을 묻어준 것으로 나오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죽이고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정진석은 진짜 사원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원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현재 사원은 아들 같은 존재였죠. 그런 사원이 괴물 같은 진짜 사원에 의해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정진석은 백장호가 처리하라고 준 가방에서 살아있는 진짜 사원을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살아있는 진짜 사원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뇌에 손상이 가서 지능도 떨어지고 기억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타고난 본성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잔인한 본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바로 이것인데요. 진짜 사원이 복수를 해야 할 대상은 현재 사원이 아니라 그의 부모 그리고 백장호이죠. 백장호가 현재 사원에게 한 말은 정말 소름이었는데요. 진짜 사원을 죽인 장면을 목격한 현재 사원에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괴물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길러지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손자인 사원이 사라졌으니 그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꽂으면 된다는 말은 정말 소름 그 자체였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그들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인 것입니다. 물론 진짜 사원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10화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9화 엔딩은 희주가 도제에게 납치당하며 충격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원 또한 공범이 박도제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박도제가 공범이라는 걸 모른 채 희주기가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놀란 사원은 도제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는 그였는데요. 희주의 전화기 또한 꺼져 있는 상태였죠. 다행히도 10화 선공개 영상에서는 희주가 무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희주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도제가 아닌 진짜 사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박도제가 진짜 사원에게 희주를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절벽에서 희주를 밀은 것도 사전에 진짜 사원과 상의한 것이 아니었죠. 사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그의 독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마도 박도재의 뒤를 진짜 사원이 미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다행히도 희주는 차 안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는데요. 그 시각 희주를 구하기 위해 사원 또한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진짜 사원과 현재 사원이 드디어 대면하는 순간이었는데요. 현재 사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목표냐며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하죠. 처음부터 자신은 원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원의 소름 끼치는 발언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럼 희주도 자신 것이 되는 거냐는 말입니다. 사원이 진짜 사원에게 이름을 돌려준다고 해도 희주랑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두 사람은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사원의 계획에는 처음부터 희주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더구나 그는 희주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자신 옆에 두었다가 언젠가는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희주에게 감정을 섞는 것은 물론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백시일가의 치부와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때 혼인신고는 희주에게 족쇄가 되기 때문이죠. 그는 상우에게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희주를 왜 세상에 드러내야 하냐고 말이죠. 언젠가 자신 가정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그때 희주까지 공격을 받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희주와 사원이 첫날 밤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에는 희주의 합격 기념으로 사원이 처음으로 선물한 원피스를 입고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희주가 도재에게 납치된 이후 두 사람의 감정이 절정에 오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첫날 밤을 보내는 것으로 서로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10화에서는 희주가 또다시 납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짜 사원이 1화 장면에서처럼 그를 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화에서 희주는 사원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자신도 꼭 한번 사원을 지키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10화에서 납치당한 희주가 사원에게 이 말을 해 가슴을 애태우게 만드는데요. 자신도 사원을 지키고 싶으니 절대 오지 말라고 사랑한다는 말로 마무리하죠. 하지만 사원에게 있어 희주는 전부인데 과연 그가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원과 희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납치당한 희주를 구해준 것이 바로 박도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도재가 희주를 납치하고 그를 절벽에서 밀었던 이유는 단 하나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형을 잃었듯 사원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원이 가짜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사원이 도재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와 희주를 납치한 이유를 모두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가짜라는 걸 도재에게 말했을 것으로 보이죠. 도재는 자신이 심규진에게 이용당하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이에 분노한 도재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현재 사원과 공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편 장면에서 보면 도재 또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이 아마도 납치된 희주를 구하려다 진짜 사원에게 공격받아 쓰러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도재를 구해주는 것은 사원으로 보이죠. 사원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 장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이후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10화 엔딩에서 사원은 백시일가의 비리와 자신 정체에 대해서 폭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은 진짜 사원이 아니며 백장호의 혼외자라고 말할 것으로 보이죠. 백장호가 진짜 사원을 죽게 하고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말이죠. 그리고 진짜 사원이 죽은 이유는 보육원 아이들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아이들을 죽인 진짜 범인이 바로 진짜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증거들 또한 무덤으로 현재 남아있죠. 그리고 이를 정진석이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예고에서는 홍 회장이 백의용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아마도 딸이 나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한 백의용의 격분해서 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되죠. 백의용은
기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 이날을 불렀었는데요.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날을 사원 부인으로 세상에 공개한 것이죠. 이는 홍 회장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구나 현재 진짜 사원이 살아있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이죠. 현재 사원까지 협박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 딸을 세상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린 백의용 행태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는 홍 회장이 자신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백의용의 계략으로 보이죠. 이제 홍 회장으로서도 반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아마도 홍 회장 또한 현재 사원과 공조해 그를 파멸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비리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